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올해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빌트인 가구를 제공하는 등 옵션이 화려해지자 선호도가 올라간 건데요. 이 같은 트렌드를 고려해서 영민하게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알짜 정보들 가득 모아놓고요. 상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정보 다양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2018년 마지막 금요일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G 부동산 연구소 박대근 본부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A부터 Z까지 모두 다 좋습니다.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02077-6357번 열려 있네요. 그렇다면 부동산 공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과 사실상 경기 자체 그리고 경제관념이라든가 이런 원리가 연관성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난주였죠. 최저임금 이제 확정고시로 인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다양한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추후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정고시가 나왔습니다.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승률 1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현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조금 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내년에 8,300원대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정도만 되더라도 세계 유명한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도 최저임금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됨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 활동과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효과가 같이 함께 공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행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소득과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가계의 그런 소비 형태도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의 그런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가 이제 좋아짐으로 인해서 고용 촉진 효과도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영세 기업이라든가 조금 그런 중소기업들의 그런 위기적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경쟁력이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적인 부분 폐업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기업이 위축되게 되면은 인력을 먼저 감축을 할 것이고요. 인력 일자리 감소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소비 패턴 또한 축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경제 활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셨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조금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할 거다 얘기를 하시고요. 하락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폭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실 텐데 자, 일단은 부동산 임금이 일단 올라가게 되면요. 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을 새로 짓는 데 있어서 건축 비용, 뭐 자재의 값이라든가 또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집값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승을 좀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최저임금이 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작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지 않나. 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률이 같이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로 인해서 이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그 얘기는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값의 하락을 우려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세라든가 임대주택으로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임대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지난 5년 전만 보시더라도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갭 투자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들이 생깁니다. 즉 이 임금적인 부분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양극화 현상이 인기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잘 구성되어 있는 인기 있는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그런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조심히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세기업이라든가 조금 중소기업들, 좀 작은 이런 회사들의 그런 급매성 매물들이라든가 뭐 소형주택들 또는 이런 작은 상가들이 조금 급매성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이런 주택 구입에 이런 급매성 매물들을 잘 잡으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급매성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의 기업들이 또 구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향 속에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그런 전망을 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주택 분양 시장에서는 이제 분양가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의 양극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현명한 2019년도를 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2019 경제 전망을 두고서도 마냥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불황을 이길 수 있는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하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복층형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10초, 2021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7층 건물 내 6층에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 예상됩니다. 도보 10초면 영 나오자마자 바로 입지를 해 있을 것 같은데요. 초역세권이네요. 입지 여건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9호선 가장 좋은 황금 노선에서 도보 1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병원 사거리로도 더욱더 유명한 곳이고요. 이곳에 굉장히 1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 역하구의 5분 이후에 걸리는 이런 주택가가 아니라 바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신분당선의 연장선 같이 함께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이라든가 7호선, 2호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삼성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5년 이내에는 이곳에 이제 앞으로는 이 금액대로 사실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택이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이제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논현동의 먹자골목이라든가 강남권 상권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삼성역의 복합 그런 쇼핑센터라든가 또는 반포동으로 이용하신다면 그런 백화점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소비층으로서 소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입지 호재까지 들어봤습니다. 건물 특징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층에는 어떤 강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룸, 단순하게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명 정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1층 내에는 이제 리빙룸을 쓸 수 있는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계단 복층 이용하신다면 이제 베드룸으로 쓸 수 있는 침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화 설계를 통해서 침실 구조가 굉장히 넓게 또 빠져 있습니다. 복도 공간을 조금 더 여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곳에 굉장히 그런 그 붙박이장으로서 옷을 좀 넣으실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침대를 놓으시더라도 침대 앞쪽으로 공간이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준공은 2021년 1월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거주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2년 뒤에 분양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고요. 임대 가격 또한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는 투자 금액 대비 전세가가 또는 월세가가 2년 뒤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신다면 조금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유료 복합지구 제가 개발 호재를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제유료 복합지구가 지금 내년도 영동도로 지하 사업의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1조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의 지하 공간과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지하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하 1층에는 시민 편의시설 등이 상업시설로서 구성이 되고요. 지하에는 이제 도심 공항 철도라든가 또는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광역철도 뭐 KTX, GTX, 위례신사선 등이 이제 환승할 수 있는 역사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이 함께 진행되면서 GTX 같은 경우에는 A 노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C 노선 라인 같은 경우 예타가 지금 통과되고 나서 이제 내년도 이제 착공 예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역의 복합지구 개발들의 소식이 굉장히 강남권에서는 대형 매머드급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의 5년 후가 많이 달라질 테니 미리 좀 움직여 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6층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억 9천만 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 2억 4천에서 2억 5천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전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1,000에 110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고 실질적인 투자 금액 1억 원 정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2년 뒤 계약 금액만 넣어두시고 2,900만 원 계약 금액만 넣어두시면요. 2년 뒤에 지가 상승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차익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임장활동 하시고요. 지금 현재 견본주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체크 포인트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은 유의할까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는 이런 오피스텔의 그런 유형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 거주용 오피스텔로서 운영하시거나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운영하시는데 이런 필요성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좋은 지역들 공급 공실 걱정 없습니다. 직접 이제 건설사에서 임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주택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테크까지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정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